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많이 써보는 거예요. 얘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그런 업그레이드 되는 가운데서도 얘가 아직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각자가 다 쓰는 용도가 조금씩 달라서 결국에 이것을 최적화시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트북 LM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노트북 LM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먼저는 자료를 정리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료들 또는 탐색한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결과물, 그 텍스트 결과물,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저희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소스 안에서 내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트북 LM이 맨 처음에 이 개발이 됐던 당시에는 연구원들, 대학생들이 되게 많이 썼었어요. 연구원들, 대학생들이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서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를 많이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좋은 자료들을, 소스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 노트북 LM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단 조건이 있죠. 소스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안 좋은 소스를 가지고서 거기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된 그런 공부를 할 수 없지만 여기에 소스가 정말 좋은 소스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서 공부를 정말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목적에서 일단 내가 어떤 주어진 소스, 논문이나 이런 것들 안에서 어떤 정보를 찾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할 때 노트북 LM이 탁월한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하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 LM을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공부하는 데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썼던 것은 첫 번째는 마인드맵, 그리고 AI 오디오 오버뷰, 동영상 개요. 이거를 처음에 공부할 때 상당히 많이 썼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어떤 거를 발표를 해야만 한다면 인포그래픽이나 또는 슬라이드 이것을 상당히 많이 쓰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그 스튜디오에 있는 데이터표라든가 그리고 또 공부할 때 보고서나 플래시카드 퀴즈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다양하게 이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항상 저희가 워크플로우를 기억을 하라고 그러셨죠. 워크플로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런 작업을 하는 것에 도움이 돼요. 제가 지금 이 왼쪽에 소스를 55개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 55개 중에는 여기 위에 딥 리서치를 통해서 소스를 가져온 것이 있고요. 첫 시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유튜브 투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그거를 사용을 해서 유튜브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검색한 조건은 뭐였냐면 그냥 여기 제목이랑 똑같아요. 노트북 LM의 활용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서 딥 리서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단어를 가지고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지금 55개의 소스를 가지고 왔어요. 제일 먼저 이렇게 소스를 가져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 그랬었죠? 출처에서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지금 노트북 LM의 활용법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른 내용들이 들어있다면 그거는 이 AI가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방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오믈렛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오믈렛을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계란을 엄청나게 많이 까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썩은 계란이 들어있었다라고 치면 그것을 1000개 중에 아니면 100개 중에 하나 그거 하나 있으니까 뭐 그 정도 퍼센테이지로 해봤자 얼마도 안 되는데 괜찮을까 하고 그냥 넣었다면 그 오믈렛을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출처, 소스가 아무리 좋은 자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순물이 한두 개라도 끼어 있으면 인공지능이 내가 질문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그것이 걸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스를 제대로 걸러내주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도 뭐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제목만 대충 보면서 일단 노트북 LM에 해당하는 것들만 남겨놓고 몇 개는 좀 지운 상태예요. 자,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여기 전체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그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전체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스튜디오에 있는 마인드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왔어요. 구글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것에 개요 및 핵심 철학, 주요 기능, 소스 및 데이터 관리, 실무 활용 사례, 팀 및 워크플로우 요 내용들만 딱 봤을 때 되게 괜찮은 구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소스를 제대로 만들었다면 이 구조를 봤을 때, 마인드맵의 구조를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계열 및 핵심 철학.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스 그라운딩, RAG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소스에 기반해서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특정 널려져 있는 그런 소스에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소스 안에서 답을 구해내는 것이 이 RAG라고 하는 그 소스 그라운딩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소스를 잘 만들었으면 환각 현상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구글에서는 이 데이터를 자기네들의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나은 그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이 그 챗GPT에서 뭐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들은 다 챗GPT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나 이런 걸 사용을 할 때 기업에서 사용을 못하게 해요. 기업 내에서 그 회사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서 챗GPT한테 물어보지를 못하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네들의 그 고유한 소스들이 나가게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것을 또 학습을 하게 되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료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개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능들 오디오 및 비디오 멀티미디어적인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문서 시각화로 이런 것들이 있고 학습 도구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소스 및 데이터 관리는 뭐 지원 형식은 우리가 파일을 가져올 때 어떤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또 패스트 리서치, 딥 리서치를 통해서 검색을 할 수 있다, 탐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규모 컨텍스트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얼마나 많은 양을 여기다 담을 수 있느냐, 얼마나 긴 글로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또 그거를 답변을 들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검색하거나 질문한 것들에 대한 그런 이 결과물들을 다시 소스로 전환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실무 활용 사례, 교육 및 학습, 그리고 비즈니스, 컨텐츠 제작. 자, 이렇게 있고, 또 팀 및 워크플로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는 이제 상당히 좀 그 고차원적인 그런 이 것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중에서 이 컨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서 그거를 단지 클릭만 했을 때 컨텐츠 제작에 관해 이 소스에서 말하는 내용을 실무 활용 사례라는 더 큰 맥락에서 논의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얘가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것을 가지고서 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밑에 더 세분화된 거 하나를 눌러도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인드맵의 가장 큰 장점은 전체가 어떻게 생겼다라고 어떻게 그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하나하나를 클릭하면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여기에 나오니까 내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가장 쉬운 예로 여기에 보면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뭐 클로드랑 퍼플렉시티와 연동하는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 뭐 MCP, 뭐 이런 것들,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눌러서 보시면서 아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렴풋이나마 알고 계시면 지금 가장 핫하게 인공지능 그 세상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에이전트 기능이에요. 지금은 챗봇의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이전트. 그래서 나 대신 챗봇이 여러 단계의 그런 일들을 해서 결과물을 나에게 딱 이렇게 안겨주는 그런 나에게 가장 그 필요한 뭐랄까 비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클로드와 퍼플렉시티를 연동한 하이브리드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 MCP 이런 것들이 그 에이전트 기능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눌러보시면 그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우리는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거를 가지고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려고 한다면 메모의 저장을 누른다 그랬죠. 그래서 메모의 저장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메모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메모를 다시 여기 점점점 더보기를 눌러서 소스로 변환을 하면 이쪽으로 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소스로 변환을 하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데이터 기반 AI 컨텐츠 제작 실무 가이드라고 하는 이 소스가 내가 정리한 중간 소스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앞에 보면 그 느낌표 보이시나요? 저도 오늘 이거 처음 써봤는데 여기 내용 중에 아까 마인드맵의 맨 끝에 보면 여기에 느낌표 2개 활용 소스 이름 정렬, 느낌표 2개를 이 제목 앞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일단 순서상으로 맨 위로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포커싱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만약에 뭔 질문을 하면 전체적인 거에서 골고루 답을 찾겠지만, 이것을 체크를 이렇게 느낌표 2개를 해놓으면 그러면 얘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답변에 반영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모로 저장을 하고 그 소스로 변환을 한 다음에 전체 나머지를 체크 오프를 하고, 그리고 요거 하나만 클릭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겠죠. 자, 만들 때에는 슬라이드 자료를 그냥 누르지 않고 여기에 있는 연필을 눌러서 제가 두 번째 주,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린 바나나 NL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가운데 메뉴, 그리고 쭉 아래로 내리면 30가지 비즈니스 템플릿 보기,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자, 그 중에서 요거 아이소메트릭 UI, 로우 폴리, 클레이 렌더 라고 하는 요것을 가지고서 이거를 클릭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게 이제 프롬프트죠. 그래서 이 프롬프트를 카피한 다음에 노트북 LM에서 여기에 프롬프트 집어넣는 곳에 그것을 붙여넣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스타일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한국어, 기본값, 자세한 자료 뭐 이런 거 선택해서 생성을 누르시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자료가 요거예요. 자, 요거를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생성을 너무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자산으로서의 전환. 그래서 로우 데이터, 정렬이 안 되고 이것저것 막 갖다 놓은 그냥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집어넣어서 구조화된 멀티미디어 자산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막 정신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사용자 데이터 기반, 아까 RAG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환각,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고도로 구조화된 멀티미디어 그런 자료들을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범용 AI, 챗GPT나 제미나이에서 그냥 질문한 것과 그 다음에 소스 기반, RAG 기반의 노트북 LM을 통해서 그 질문한 것, 그것의 차이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브랜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서 회사용 슬라이드를 만든다, 파워포인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회사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서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서식들을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든가 얘네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거기서 무조건 만들게 되면 내가 원하는 서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시하는 그런 가이드를 준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4개 분야를 샘플로 들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 영업 및 마케팅, 여기에서 세일즈 배틀카드라고 하는 것은 경쟁사와의 그런 이 비교,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우위인지, 저쪽과 경쟁을 할 때 뭐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상대방 기업의 어떤 홈페이지라든가 제품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나온 자료들을 집어넣고 우리 회사 거를 집어넣어서 배틀카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임원 전용, 여기도 오타가 있군요. 자, 오디오 오버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오디오 오버뷰로 해서 한 15분, 20분 이 정도로 요약 정리해서 나한테 브리핑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온보딩 교육 키트라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사원들이 왔을 때 매뉴얼 하나 던져주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동영상으로 또는 퀴즈라든가 이런 것들로 제공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좋은 예로는 저희가 영어 공부 같은 거 할 때 단어 공부라든가 그런 외운 것들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퀴즈라든가 플래시카드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는 말씀 암송카드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복잡한 로우 데이터를 즉시 배포 가능한 시각적 대시보드로 구축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개의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어떤 시각적인 자료로 만들려고 하면 과거에는 뭐 2, 3일, 일주일 이렇게씩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엑셀이라든가 이 워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한테 던져주고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뭐 한 20분 안에 프레젠테이션 쓸만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그 사내 보안 규정이라든가 공식 API 매뉴얼을 기준으로 외부 코드를 교차 검증합니다. 그 노트북 LM을 개발자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자기가 코드를 작성을 해요. 어떤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그 소스가 있어요. 개발자 소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문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이 코드들이 있는데 그런 코드들을 그 여기다 저장을 해놓고 얘한테 비교를 시키는 거죠. 여기에 내가 만든 코드 중에서 여기에 있는 코드와 그 오류가 있는 것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면 얘가 그거 찾는 거는 귀신 같거든요. 저희는 한 줄 한 줄 다 보면서 찾아야 되고 오타 하나가 있어도 그 오타 하나를 저희가 찾는 거는 너무나 힘든데 얘는 그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문서와 비교를 해서 오류가 있는 것들을 금방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걸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단일 툴에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제미나이 되게 능력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미나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클로드가 요즘 대세예요. 요즘은 챗GPT보다 그 제미나이랑 클로드가 대세인데 이 클로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림 그리는 거. 이거는 클로드가 잘 못해요. 그런데 그림 그리는 거 제미나이가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서비스가 어떤 거를 잘하고 어떤 서비스가 어떤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를 하고 있다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이 작업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 작업은 이쪽으로 넘겨서 하고 그 다음 작업은 얘가 하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런 통합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나가면 그럼 훨씬 더 고퀄리티의 그런 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며칠이 걸리던 작업이 4단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20분 만에 완성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인데 여기 또 2번이라고 해서 오타가 있어요. 구조화가 이건 스트럭처인데 이상하게 나와 있고 이렇게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데이터를 즉시 활용 가능한 비즈니스 자산으로 만들어 드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오타들도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것을 다른 데 공유할 때 뭐 밑에 있는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이 워터마크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기서 슬라이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각 슬라이드마다 수정할 내용들을 입력하고 그리고 재작업을 하는 그런 것을 공부를 했었고요. 또 노트북 LM이라든가 이런 워터마크를 지우는 방법에 대한 서비스들 그리고 또 어피니티 바이 캔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궁극적으로 더 손쉽게 수정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게 안 보인다고요? 이거 만든 사람은 이거를 이제 공유만 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공유한 내용들을 보기만 하고 그런 식인가 보네요. 보기 권한 사용자는 채팅하고 소스와 메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채팅만 이 두 가지 기능밖에 안 되네요. 보기 권한밖에 안 되는가 보네요. 이제 만약에 서로 협업을 하려면 여기에다 사용자 추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면 노트북 안에서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요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제가 좀 보고서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것들만 한번 수정을 한 것이 요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서 이쪽에 나와 있던 거 그거 감추고 그리고 노트북 LM 워터마크 다 지우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이건데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항상 순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순환. 방금 전에 노트북 LM 안에서 순환을 했었어요. 노트북 LM 안에서는 어떻게 순환을 했었냐면 소스에서 가운데로 와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었고 그것을 메모로 저장을 한 것을 다시 소스로 전환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서 다시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 안에서 이렇게 순환이 됐는데 이 순환을 조금 더 늘려보는 거예요. 순환을 지금 여기에서 만든 이 슬라이드를 이 안에서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안에서 수정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슬라이드는 여기 옵션 더보기를 눌러도 소스로 변환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쵸? 아까 메모는 소스로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슬라이드는 소스로 변환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가 종착지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얘가 소스를 PDF 유튜브 링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얘를 다운받아서 수정한
요 PDF 파일도 다시 소스로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더 고도화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 소스, 지금 만든 요 PDF 파일을 여기에서 소스 추가로 해가지고 다시 얘를 불러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도 또 다시 한번 활용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일단 그것이 요거예요. 수정된 것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얘는 또다시 하나의 소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을 했냐면 AI 오디오 오버뷰가 있고 동영상 기호, 오늘 이 두 가지를 주로 포커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AI 오버뷰는 두 사람이 팟캐스트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두 사람이 팟캐스트를 해가지고 여기에도 그냥 누르면 얘가 알아서 만들어주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펜슬이 있으면, 이 연필 아이콘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연필 아이콘을 눌러야 돼요. 자, 연필 아이콘을 누르면 심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요약, 비평,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심층 분석은 둘이서 더 깊은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고, 요약은 간단하게 하는 거겠죠. 자, 비평은 소스에 대한 전문가의 비평으로 자료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의견을 제공합니다. 자, 토론은 두 호스트가 진행하는 사려 깊은 토론으로 소스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을 조명합니다. 서로 두 사람이 다른 관점에서 이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북 LM에 대해서 만약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서 심층 분석을 해서 이 오디오 오버뷰를 만든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한번 들어보면, 그러면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마인드맵에서 그 아랫부분,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부분들을 우리는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한번 눌러서 소스를 만든 다음에 그 소스를 가지고서 얘한테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면 얘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준단 말이죠. 그 설명을 한번 들으면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길이를 짧게 할 거냐, 기본값으로 할 거냐, 한글로 할 거냐, 다른 걸로 할 거냐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프롬프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는 좀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포커스해서 얘기해줘 라는 식으로, 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에 포커싱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얘한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는 뭐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부분만 포커싱해서 얘기해달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요. 제가 오디오 오버뷰를 많이 만들어 보면서 느껴진 오디오 오버뷰의 가장 큰 단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이 그냥 나와서 설명을 하면 되게 좋은데 두 사람이 팟캐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팟캐스트를 하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두 사람이 서로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한 명이 호스트고 한 명이 게스트라서, 호스트가 전체를 진행하면서 게스트한테, 전문가인 게스트한테 질문을 하면 전문가인 게스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스타일이 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동등하게 자기가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하는 그런 방식이거나, 그런 식이 두 사람의 팟캐스트의 일반적인 유형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AI 오버뷰를 만들어서 들어보면 역할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A라고 여성과 남성 둘이 있는데 여성이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남성은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전문가가 질문을 하고 여성이 그것에 대해서 막 또 대답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역할이 바뀌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남성이 질문을 하면 여성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성이 질문을 하고 남성이 예 그렇죠 라고 하면서 답을 자기가 해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대본이 있을 텐데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질문하고 혼자 답을 해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내가 혼자서 공부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제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팟캐스트로 올려보기도 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이걸로 만들어서 올린 자료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려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진짜 팟캐스트라면 그런 티키타카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가 그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얘네들이 단어가 씹혀요. 그러니까 발음이 아주 쉬운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1번, 2번, 3번 오디오 오버뷰를 3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역할 혼란을 막는 프롬프트 1번, 역할 혼란을 막는 프롬프트 2번, 그 다음에 역할 혼란을 막는 프롬프트 3번이라고 해서 제가 3개를 올려놨어요. 아까 말했던 그 역할이 바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미나이한테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노트북 LMS 스튜디오 기능 중 오디오 오버뷰를 생성할 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꼬이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분명 처음에는 남성이 질문을 하고 여성이 답변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남성이 답변을 하고 여성이 질문을 하고 있거나 남성이 질문을 하고 바로 다시 남성이 리액션과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아. 이렇게 역할이 뒤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롬프트를 만들고 싶어. 그 내용을 제안해줘 라고 해서 얘한테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추천해가지고 요렇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방법 해서 요렇게 하나, 2개를 만들어줘서 그 2개를 가지고서 제가 넣고 테스트를 해본 것이 요 2개예요. 사실 별로 마음에 잘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전에부터 제가 사용했던 것이 이 3번째인데 그냥 한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담해줘. 남성은 호스트로 질문을 하고 리액션을 하는 역할로 지정을 해줘. 여성은 노트북 LM과 생산성 전문가로 주어진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답을 하는 역할로 지정해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서로의 역할이 뒤바뀌지 않도록 질문과 답변, 리액션을 분명한 역할에 맞게 확인하고 작업해줘. 요게 좀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요 3개가 있는데 여러분도 이것을 한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1번과 2번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프롬프트 그거를 가지고서 3번을 했더니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3번이 좀 제일 그래도 괜찮게 나오는 그런 결과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한번 좀 직접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오디오 오버뷰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끝날 때 마지막에 꼭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끝나요. 오디오 오버뷰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에 질문하지 말라고 요청함, 여기에 프롬프트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그 위에까지 그대로 써놨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청취자들에게 생각해 볼 것에 대한 질문은 던지지 말고 그냥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명령을 더 넣어놨어요. 여기 세 번째 넘버 3라고 되어 있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부분에 여기 좀 가셔가지고 들어보시면 그럼 거기에서 얘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저는 그게 되게 듣기 싫더라고요. 그냥 설명을 해주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요약하는 것으로 끝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총 정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트라이를 해보시고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생각도 해서 얘한테 직접 시켜도 보시고, 시켰는데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먹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해보시는 것이 더 고퀄리티의 그런 이 결과물들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동영상 개요예요. 항상 이런 오디오 오버뷰나 동영상 개요를 만드실 때 어떤 마지막 결과물, 그 처음에 그냥 오버뷰를 해서 그냥 내가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으로 듣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문서 하나만을 선택을 해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선택을 해놓고 일반적으로 동영상 개요를 누르시는데, 우리가 인포그래픽이나 슬라이드나 오디오 오버뷰에도 펜슬이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 개요는 아직 펜슬이 없어요. 연필 아이콘이.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림이 좀 마음에 드십니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이 그림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워요. 동영상 개요의 가장 큰 단점은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그림의 유형이 너무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텍스트에 있어요. 텍스트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거, 제목에서 제작 실무 가이드, 요게 상당히 눈에 걸리죠. 거기다가 요 글씨체도 좀 눈에 걸려요. 거기다가 가다 보면 요런 거 쉽게 만들어주는 거는 상당히 좋지만 우리는 좀 더 퀄리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하기가 쉽지 않죠. 요런 것들이 나오면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눈에 거슬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개요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드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프롬프트에 그 스타일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아까 이걸 여기다 한번 직접 지정을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만들라고 해놓고 우리는 다른 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항상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내용 중 어떤 부분에 포커싱해서 작성해줘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적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해서 만드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채팅에서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기에서만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서 집어넣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소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튜디오에서 동영상 개요를 아이소메트릭 UI, 로우 폴리, 아까 그 스타일이에요. 그 스타일로 만들어줘 라고 여기서 직접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여기에서 동영상 개요를 만들어줘요. 요걸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만 선택이 돼 있는 상황에서 요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소스가 하나만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냥 소스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스타일을 지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요것은 소스를 두 개를 선택을 했어요. 하나는 중간 텍스트 문서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PDF로 내보내서 수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가지고 들어온 거.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소스 요 제목 실무 가이드의 내용을 바탕으로 스튜디오에서 동영상 개요를 생성해줘. 위에 거랑 똑같죠. 그런데 동영상 개요의 스타일은 소스 요 PDF의 배경 그림을 사용해서 만들어줘. 이 PDF의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만들어 놓은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을 채팅으로 명령한 거, 이 첫 번째 거. 요렇게 스타일을 아이소메트릭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소스가 한 개가 선택이 돼 있던 거예요. 자, 이거를 보시면 여기에 이게 아이소메트릭 소스 좀 비슷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만들어진 그림들이 지금 3차원으로 돼 있단 말이죠. 아이소메트릭 그 스타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중간에 글씨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구성, 배경 구성들은 이 스타일을 얘가 적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요거 두 번째, 이 내용을 이 PDF를 배경 그림으로 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그런 프롬프트를 여기다 지금 집어넣었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 첫 장은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은데 요 화면이 지금 아까 PDF로 나왔던 그 화면이라는 거죠. 그거를 그대로 써서 그 내용을 지금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을 얘가 설명하면서 밑에 뭐 추가로 이런 이 글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고도화하면 여러분이 이런 다른 설명들은 하지 말고 이 PDF의 자료만 사용해서 화면을 구성을 해줘. 제가 그거를 지금 해보려다가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그런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면 그러면 아마도 좀 더 넓게 이 전체 배경을 그 화면으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PDF 파일을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가지고서 동영상의 소스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롬프트를 여기다 잘 집어넣기만 하면 그래도 기본에 얘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영상보다는 조금 더 예쁜 그런 영상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은 이제 아까 그 프롬프트 전체를 여기다 집어넣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어쨌든 그런 배경들이 조금 더 낮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오버뷰 동영상 개요가 사실상 되게 쓸모가 많아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제가 그 두 가지씩의 그런 단점들을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오디오 오버뷰의 가장 큰 단점 두 가지. 첫 번째는 역할이 바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단어가 가끔 씹히는 단어가 있다. 그 두 가지로 인하여서 이거를 공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자, 동영상 개요. 얘가 되게 설명을 잘 해줘요. 말은 되게 잘해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문제점은 첫 번째, 슬라이드가 별로 예쁘지 않다. 두 번째, 글씨가 되게 눈에 거슬린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두 개의 문제를 여러분이 잘 해결을 하면 그럼 더 나은 그런 동영상이나 그런 자료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나왔던 이런 오디오 오버뷰나 그리고 동영상 개요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사용을 해요. 그냥 이해하고 뭔가를 알아보기 위할 때. 이 밑에 거요. 자, 이거는 얘가 제안해준 세 가지 거죠. 내가 질문을 한 것은 이렇게 배경 그림을 사용해서 만들어줘 했더니 얘가
요청하신 대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돌면서 이런 것들은 어떠신가요? 라고 이제 추가로 추천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를 만들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요 밑에 있는 요것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이거를 맨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퍼플렉시티예요. 퍼플렉시티가 앤서 엔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강조하면서 나타냈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Related Question.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 괜찮네. 한 번씩 눌러보면, 자, 예를 들어서 4단계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줘.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서 아까 제가 수정했던 그 그림 중에 하나죠. 요거, 4단계 워크플로우. 수집, 구조와 세밀한 수정, 시각화 및 배포.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1강 맨 처음에 코드라고 하는 걸 저희가 봤었어요. 코드. 세컨드 브레인이라고 하는 거에서 코드, C, 캡처, O, 올거나이즈, D, 디스틸, 그리고 E, 익스프레스. 그게 이거예요. 수집, 구조화, 수정, 배포. 이게 그 코드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나 어떤 거든지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고 만들어가는 그리고 저장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COD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4단계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그 4단계 파이프라인 워크플로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줘. 그럼 누르면 얘가 그것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면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봐야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수집, 정리, 추출, 구조화, 세밀한 리파인, 그 다음에 익스프레스, 익스포트 똑같은 거다.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세요. 데이터는 그렇게 COD로 흐르고 E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시 캡처로 들어가서 소스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계속 순환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가 이거를 안 봤는데 에이전틱 AI 통합 워크플로우 매뉴얼이라고 하는 자, 요것은 여기에서 보고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만들었거든요. 보고서 기능. 자, 그리고 여기 이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면은요. 자, 워크플로우 마찬가지죠. 실시간 정밀 리서치, 딥 리서치와 또 구조화, 생산성 배포 이런 것들을 이런 서비스들 여기에 사고 모드, 띵킹 모드와 캔버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노트북 LM에서의 멀티모달 출력, 인포그래픽이나 마인드맵, 오디오 오버뷰로 출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해놓은 것들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거고 또 배우진 않았지만 알아두면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서를 이용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자, 이거를 맞춤 프롬프트 보기, 유튜브 링크와 PDF 소스를 입력하여 마인드맵, 퀴즈, 인포그래픽과 같은 시각적 결과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십시오. 복잡한 구조를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초보자가 기술적 장벽 없이 창의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톤으로 구성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이거예요. 보고서 눌러보면 이렇게 8가지가 나와요. 요 4가지는 기본이고 요 4가지는 얘가 상황을 봐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제가 하나는 학습 가이드, 하나는 위에 거, 하나는 밑에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거거든요.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 학습 가이드라고 하면 이 매뉴얼이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 그럼 전체적으로 이것을 전체 다 선택을 해놓은 다음에 학습 가이드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프롬프트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인 프로세싱이나 어떻게 흐름 방법,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포커싱해서 만들어줘 라고 하면 그럼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 주겠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보고서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새로운 지식들을 공부하고 습득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여기 데이터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제품들이 있다. 그 제품들의 어떤 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표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다면 더 디테일하게 그런 자료들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퀴즈,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여기에서 난이도, 쉬움, 중간값, 어려움, 질문수, 표준 이걸로 우리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만들어지는 동안 전체를 해놓고 퀴즈, 그냥 퀴즈를 눌렀습니다. 자, 이게 동영상 오버뷰를 일반적으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좀 아쉬움이 있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동영상 개요만 그냥 여기서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그리고 PDF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해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퀄리티가 나은 그런 결과물들을 여기서 만들 수 있다. 노트북 LM 안에서만 만들려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노트북 LM의 핵심 기술인 레그 방식이 기존 범용 AI 모델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A. 인터넷상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여 답변한다. 2. 텍스트 데이터만 인식하며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처리할 수 없다. 별도의 소스 입력 없이도 창의적인 텍스트 생성을 우선시한다. 사용자가 제공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답변함으로 환각 현상을 억제한다. 자, 정답은 D.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노트북 LM에 적용된 제미나이 3.1 프로 모델의 주요 기능 중 멀티 라운드 추론. 뭐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멀티 라운드 추론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모든 결과물을 완성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질문하기 전에 AI가 알아서 검색 결과를 제안하는 기능이다. 가설을 세우고 논리를 평가하며 인간의 문제 해결 방식과 유사하게 작동한다. 데이터의 양을 늘리기 위해 가짜 정보를 생성하는 기법이다. 자, 정답은 저는 C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여러 번 생각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C를 한번 눌러보면 맞았다라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플래시카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공부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영어 단어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서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데이터표에 한번 눌러보시면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엑셀은 숫자 계산 이런 것들로 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숫자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도출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형태의 다른 결과물들을 시각적으로 만드는데 더 포커스가 있지 수식을 계산하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 쉽게 얘기를 하면 프리젠테이션이 우리가 보통 프리젠테이션 하면 다 똑같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크게 나눠서 8가지의 그런 이 종류들이 있다. 일반 우리가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키노트 하는 거. 우리는 사실상 그런 거를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모티베이션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실적을 발표하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뒤에 나오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은 정말 그것만 딱 놓고 보면 뭐에다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사람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교육용 프레젠테이션이 있죠. 자, 그런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안서, 그리고 사업 계획서, 그리고 홍보 자료, 회의 자료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뭔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내 생각을 전달하는 그것이 이제 다 프레젠테이션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런 프레젠테이션들의 포커스가 있고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지금까지 9주 동안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 이메일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었고 이번 주에는 그걸 종합해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그것을 종합하는데 각각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특징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각각의 핵심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핵심들을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게 데이터표예요. 발표형, 교육형, 제안서 이런 것들이 있고 뼈대를 세우는 핵심 공식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 황금 원칙, 요약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권장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얘가 이렇게 알아서 전체 내용들을 가지고서 분류해서 표로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제가 하려고 했다면 뭐로 나눠야 될지에 대한 것부터 그 내용 하나하나를 그 내용 중에서 찾아가지고 핵심 요약을 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가 표로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데이터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유형. 여기도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이거는 사실상 뭐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서 기능 및 사용 사례, 활용 대상과 입력 소스 유형, 주요 생성물, 기능 상세 설명, 기대 효과, 적용 도구, 출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주면 그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뭔가를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여러분 만약에 개인적인 용도로 참고를 하려고 뭔가를 만드시려고 한다면 대충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팔리는 자료로 만들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가장 쉬운 예로 제가 지난 시간에 어피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때때로 어떤 경우는 배경 그림만 사용하고 나머지 텍스트는 내가 다 입력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그 성격 유형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오타가 한번 보이면 그 다음부터는 강의의 내용이 진행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막 강의를 하는데 중간에 오타가 하나 딱 끼어 있었다. 그러면 그 오타에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내용이 이렇게 잘 집중이 안 되고 왜 저 사람은 저 오타를 못 봤나? 봤는데도 저런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그거는 가치가 되게 떨어져요.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읽고 있어요. 이제 글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책을 하나 사서 보는데 띄어쓰기가 너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있는, 가, 물음표.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면 안 되는 곳에 띄어쓰기가 돼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 내용은 되게 괜찮은데 이분은 탈고를 안 했나? 그런 생각이 이제 계속 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뭔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리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돼. 팔리는 자료. 누군가가 이거를 보고 클릭하게 되는 자료. 그런 것들을 내가 돈을 주고 판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더 디테일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더 구석구석 그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그거를 캐치하시고 바꾸시고 수정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트북 LM이 아까 뭐 했듯이 여기 뭐 탐색하고 유튜브에서 쓱 긁어 오고 그 상태에서 질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소스로 전환해서 슬라이드 만들면 20분이면 다 만들어져요. 20분이면. 그런데 20분에 손쉽게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완성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편리하게 요즘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뭐든지 쉽게 저희가 만들어요. 뭐 포스터도 만들어줘. 그럼 포스터 만들어주고 뭐 만들어줘. 그럼 뭐 만들어주고. 자, 그러면 과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디자인은 계속될 거예요. 사람이 하는 디자인은 계속될 거예요. 인공지능이 그림을 아무리 예쁘게 잘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화가는 계속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디오 오버뷰와 동영상 개요에 대한 단점 2가지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는가? 그걸 인식하고 계셨는가?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계셨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가지고서 팔리게 하는 거를 만들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계속 유튜브에다 동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자, 유튜브에다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제가 올리는 영상을 그냥 저만 보는 게 아니라 한국어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죠. 보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료를 찾아서 검색을 해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첫 화면에 데이터 기반 AI 콘텐츠 제작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 손이 갑니까? 솔직히 저는 손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너무 이거라도 어디냐라고 해서 좋아서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가, 뭔가 더 나은 방법이 있는가, 오디오 오버뷰나 비디오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놓은 걸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단어가 씹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발음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체 분량에 딱 한 단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도 그것에 대한 불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냥 거기서 이거라도 좋아. 이게 어디야? 옛날에는 이것도 불가능했는데 그렇게 하고 만족해버리시면 발전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노트북 LM도 인공지능 제미나이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어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막 기능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얘네들은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노력을 안 하고 연구를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 갈수록 사람의 역할은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직업을 앗아간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하고 저희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그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 저희는 인공지능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무조건 좋다라고 받아들이고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노력하시고
알아보시고 물어보세요. 인공지능이 또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같이 개선해 나가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실력에 더욱더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동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퀄리티 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데 그 만드는 방법이 뭐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자료를 가지고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요거를 따라서 요 프롬프트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른 노트북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리고 다른 슬라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많이 만들어 봐야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것을 개선시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선점들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